그리고 스텔스 모드로 서킷을 질주하고 있는 모습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물론 이게 코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킷 위에서 달리고 있다는 분위기 내는 것도 다시 봐도 참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스 윙! 부스트 전개하고 날개 펼쳐지고 특유의 약간 폭발하는 뻥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오늘 리뷰는 바로 메가하우스의 베리어블 액션 엑스페리온 ZA-10 카가기! 약 10년 전에 ZA-8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10이 나왔습니다. 발매는 2026년 5월 하순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2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좌측 위에 이제 본체의 모습, 이름, 소속과 베리어블 액션 로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뒤로 가보면 이렇게 각 모드별 서킷 모드, 그리고 스텔스 모드, 이게 에어로 모드죠. 그리고 이제 부스트 모드인 이카로스 윙. 당연히 본체에는 합금 파츠가 사용된 부분도 이제 차체에도 있기도 하고, 부스트 전개 기믹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또 오픈해봐야겠죠. 오픈. 짜란. 이렇게 안쪽에는 본체와 부속품들이 들어있는 이제 블리스터 들어가 있고요. 엑스페리온의 패키지 내부 배경은 아오이집 로고가 들어있는 은박으로 돼 있네요. 서킷 넣어줘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멋져요. 약간 배경지로 쓸 수도 있겠죠, 이것도. 자, 그럼 다 꺼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은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제 본체가 있겠고, 베이스야 언제나 보던 그 베리어블 액션의 베이스네요. 대신에 엑스페리온 ZA-10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드라이버 블리드 카가라고 써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변형용 파츠들인데 공통으로 쓸 거, 에어로 모드, 부스트 모드 둘 다 쓸 게 요겁니다. 프론트랑 인테이크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가운데로 모인 형태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전면부 라이트가 두 개가 된다는 점. 약간 바닥에 있던 라이트가 위로 올라온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변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기도 하죠. 대신에 이때까지도 아직 레어 메탈을 쓰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프론트 부분에 이 하얀 색깔 라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인테이크 부분이랑 합쳐져가지고 볼륨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카 넘버 5에다가 라이트 부분도 클리어 파츠 내부에 메탈릭 컬러로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모드용 윙입니다. 말 그대로 뒤쪽 윙 파츠를 교체해서 쓸 건데, 이렇게 안쪽에 끼우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를 수직으로 놨을 때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날개가 말리면, 이러면은 스텔스 모드, 그러니까 에어로 모드용 파츠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곡선이 좀 강조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조인트를 세웠을 때 날개가 바깥으로 펼쳐지면 부스트 모드 이카로스 윙입니다. 날개로 활짝 펼쳤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 보라 색깔 외장 부분도 더 잘 보이게 되죠. 바깥쪽의 컬러들은 서킷이 됐든 에어로가 됐든 다 같은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죠. 각도 차이도 확실하다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부스트 프레임입니다. 이제 부스트 모드가 됐을 때 이제 그 부스트를 올려줄 추가 프레임이고요. 그냥 부스트랑 본체 사이에 추가적으로 끼워주는 그런 프레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린더 디테일이나 이런 데도 도색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잠깐 이야기했지만 베이스도 슬쩍 보면 뭐 늘상 보던 그 베이스입니다. 엑스페리온 ZA-10 드라이버 블리드 카가 재팬이라고 쓰여져 있죠. 카 넘버 5. 자, 그럼 엑스페리온 ZA-10 카가기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는 ZA-8이랑 큰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것 같지만, 잘 보면은 이 원래 사이버 포뮬러 제로 등에 등장했던 엑스페리온은 이 앞쪽 테두리가 다 흰색이에요. 크게 흰색 테두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단색이 되기도 했고, 특히나 이 콕피트 뒷부분이 꼬리처럼 이렇게 휙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이게 차분하게 바뀌었습니다. 뭐 일단 크게 보면 그 정도겠고요. 그 외의 느낌 자체는 뭐 엑스페리온이구나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치만 이 엑스페리온 ZA-10 같은 경우는 작중에 공식 레이스에는 단 한 번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사이버 포뮬러 4가에서 투입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테스트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하야토의 가렌드랑도 이렇게 레이스를 펼쳤어야 하는데 사용되지 못했죠. 테스트 도중에 사용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알자드 때문에. 한창 이 엑스페리온 10이 테스트 중일 때, 그러니까 신조랑 카가랑 한창 테스트 중일 때 가렌드가 난입해가지고는 레이스했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했죠. 이후에는 사가 마지막에 이 알자드는 결국은 이제 압수되고 아오이 집은 1년 쉬고 돌아왔을 때 이때는 이미 사이버 포뮬러 신이 됐었죠. 그때 예산 없고 뉴 머신 없고 그때 이 엑스페리온 ZA 10이 첫 출전? 그나마 카가니까 6위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신에 그 뒤에는 이제 누가 온다? 오거가 온다. 그래서 이 엑스페리온은 한 번밖에 레이스를 나가지 못했다. 뭐 아무튼 간단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작중에는 그래서 뉴 엑스페리온이라고도 잠깐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방금 잠깐 이야기하면서 같이 놨지만 이렇게 알자드랑 같이 놔보면은 아무래도 알자드가 좀 더 덩치가 커요. 네, 덩치가 크고 디자인이 알자드 쪽이 이전, 그러니까 ZA-8이랑 비슷합니다. 방금 말했던 콕피트 뒤에 꼬리 같은 게 이거거든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꼬리가 이렇게 차분해진 거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알자드도 굉장히 아오이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ZA-8은 없지만 짜잔, 이렇게 슈퍼아스라다 더블 원과다 보면은 이 뒷부분은 확실히 엑스페리온 쪽이 좀 더 덩치가 있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앞쪽은 확실히 레이스 머신이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엑스페리온 쪽은 좀 더 이 윙 부분이 앞쪽 이제 프론트 이 부분이 좀 더 길고 넓은 두꺼운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사이즈도 한번 재보면 이렇게 본체 기준 앞뒤로 약 19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카메라도 조금 더 낮춰서 한번 보면은 좀 더 날렵한 그 레이스 머신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고 확실히 그 스고의 아스라다의 디자인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해요. 잘 보면 엑스페리온이 TV판 때나 이때 신조가 탔었던 슈페리온의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는 게 이 후방 부분이 특히나 그렇기도 하고요. 바퀴 같은 경우도 뒤쪽이 바퀴가 2개, 앞쪽이 1개, 총 6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부분도 이제 슈페리온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거기도 하죠. 거기다가 엑스페리온이 되게 오래 나와요. 사이버 포뮬러 제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가 초반까지도 나오던가? 그래서 꽤나 길게 나오다 보니까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 그 주인공의 좋은 라이벌로서 활약을 많이 했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엑스페리온 자체가. 물론 이 ZA-10은 본격적으로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엑스페리온은 같잖아요. 이 정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멋집니다. 진짜 디자인 잘 되긴 했어요. 엑스페리온. 그래서 이 프론트 부분부터 보면은 카 넘버 5 그리고 이 라이트 부분 그리고 바깥쪽은 이렇게 연한 보라색, 또 카가가 떠오르는 그런 색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 파츠 중에 이제 에어로 모드용 파츠 보면은 같은 방향 걸 봤을 때 이제 안쪽에 있던 카 넘버가 바깥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변형 자체도 멋집니다. 그리고 흰 색깔의 요 끈 라인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바퀴 부분에도 프레임이라든가 샤프트 형태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인테이크 부분도 내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라이트를 좀 비춰 볼까요? 이렇게 비춰 보면은 안쪽에 메쉬 디테일이 보이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따라서 이 뒤쪽 역시 메쉬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아래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쪽 라인 따라가 보면 이 뒤쪽 역시 이제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이 오렌지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보라색의 라인 역시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앞쪽은 흰색 라인입니다. 이 블리드 카가라고 이제 드라이버 이름 써 있는 곳을 기준으로 앞뒤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앞쪽은 이렇게 흰색 라인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대로 뒷바퀴 쪽으로 가보면 휠 자체는 또 메탈릭 퍼플 색깔입니다. 되게 이뻐요. 앞바퀴도 그렇고요. 뒷바퀴도 그렇습니다.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가보면 이제 후미등 부분도 이제 클리어 파츠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밑에도 메쉬 디테일이 작지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뒷바퀴가 잘 보이는 형상에다가 뒤쪽으로 이제 부스터 4개가 아주 멋지게 나열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부스터 자체도 맥기 파츠, 그러니까 맥기 코팅 위에다가 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돼가지고 되게 이뻐요. 색깔 이쁩니다. 좋아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이 뒷부분의 볼륨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아오이의 특징이죠. 넓은 뒤쪽. 좋습니다. 그리고 콕피트 뒷부분이 이렇게 흡입구처럼 되어 있는 형상 역시 되게 그 아스라다 특유의 느낌도 살짝 있어요. 자, 아스라다도 이 뒷부분이 여기가 느낌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앞쪽으로는 드라이버명 일본의 블리드 카가다라는 거라든가 요 안쪽도 꽤나 디테일합니다. 역시나 클리어 퍼플 캐노피가 엄청 진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메탈릭 컬러들은 잘 보이죠. 여기에 라이트를 좀 비춰보면은 안쪽에 벨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티어링이라던가 안쪽 디테일도 꽤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바닥으로 쓱 가서 한번 봅시다. 차량의 이 뒷부분이 또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닥 쪽이 또 튼튼하게 무게감 확 실어주는 느낌이라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뒷부분이 큼지막하고 살짝 무게감 느껴지는 게 좋다고. 실제로도 이 뒷부분이 합금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디테일은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잘 보면 프론트의 아래쪽도 메탈릭 컬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바퀴들은 당연하지만 다 잘 굴러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굴리면서 좀 놓을 수가 있다. 자, 그럼 변형시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텔스 모드로 가보도록 하죠. 스텔스 모드는 뒤쪽 윙 그리고 앞쪽 교체를 해줄 건데 뒤쪽 윙은 바깥쪽으로 빼면 돼요. 옆으로 빼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슥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인테이크 부분은 옆으로 빼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옆으로. 밑으로는 안 빠져요. 그리고 프론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좌우 좀 짧게 잘 잡아주고 밑으로 살살살살 비틀면서 빼주면 쓱 하고 빠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론트를 그대로 교체,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윙도 교체 깔끔하게 장착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스텔스 모드 완성! 에어로 모드입니다. 확실히 그 무슨 제트기처럼 가운데가 뾰족해지는 게 아주 볼만하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뒤쪽 윙이 이렇게 높게 선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높게 서게 되는 변형이 나중에 카가가 탑니다. 오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약간 계승됐구나 같은 느낌도 좀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엑스페리온 그리고 오거로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 라인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뒷바퀴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까는 뒷바퀴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아예 가려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에어로 모드구나 라는 걸 다시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교체하면은 이 밑에 바퀴가 있거든요. 역시 이 바퀴 역시 아주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스 모드가 돼도 굴리면서 간단하게 가지고 노는 거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낮추어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이버 포뮬러 머신들은 참 재밌는 게 위에서 보는 거, 중간에서 보는 거, 아예 밑에서 보는 거 분위기가 느낌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래로 갈수록 좀 더 애니메이션스럽게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카로스 윙 해봐야겠죠. 부스트 모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앞쪽은 안 바꾸고요. 좌우의 윙은 다시 교체를 해줄 겁니다. 윙을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형태로 교체해주고, 그리고 뒤로 가서 이제 부스트 좌우를 이렇게 슬쩍 힘주면 빠집니다. 이 안쪽에 중간 프레임을 연결해 줄 건데 이 바닥에 들어가는 조인트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각져 있는, 한쪽이 뚫려 있는 디귿자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대로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 장착. 그리고 부스트 안쪽에도 이렇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얘는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참고로 이거 보면 안쪽에 LR 써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레프트 라이트 써있죠. 나중에 다시 교체할 때도 문제없이 교체해줄 수 있고요. 뺀 다음에 그대로 이 구멍 다시 가서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카로스 윙! 이렇게 부스트 모드 이카로스 윙 완성! 멋있다. 멋지긴 하다 진짜.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진짜로 날개를 펼쳤다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 이카로스 윙이 상당히 멋진 거거든요. 물론 이런 부스트 연출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주인공이 더 이렇게 푸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막 엄청 기억에 많이 남는다까지는 아니어도 주인공이 부스트를 썼다? 무조건 이쪽도 쓴다. 그런 느낌으로서는
다시 봐도 참 멋진 그런 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트 모드에서 이렇게 아예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진짜 제트기 아닌가요? 이쯤 되면 진짜 멋집니다. 이게 아스라다는 앞쪽이 어떤 식으로든 모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항상 넓게 펼쳐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서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다. 그리고 이 부스트 내부 디테일도 좋습니다. 안쪽에 흡입구에도 이렇게 펜 디테일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반대쪽도 뒤쪽 역시 내부 디테일도 꽤나 챙긴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이렇게 형태별로 다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주행하는 모습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슈퍼 아스라다에 있었던 서킷을 갖고 와서 엑스페리온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한창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뒤에 신조기는 아직 없으니까 신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코너를 돌고 있다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나구모가 슥 나와가지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알자드가 딱 따라오면서 이제 쿄코 씨가 한마디 하죠. 이 다음 바퀴부터 세 바퀴 승부다. 진짜 하는 것처럼 해라. 지명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느낌의 통신을 하죠. 근데 작중에 아무래도 알자드 보스잖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지금 뒤에 보스 위용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렇게 추월당하고, 그렇게 알자드는 코스레 코드를 2초 더 앞당기면서 압도적으로 탁 치고 나가고, 카가는 딱 중간에 슬로우 다운 딱 하죠. 저건 이길 수 있는 속도가 아니다. 근데 이때 신조는 가다가 엔진 블로우 그리고 해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이게 에잇은 아니지만 10이라도 아스라다랑도 한번 놔보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둘이 이렇게 경합을 벌인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구도를 어떻게 잡을까요? 뒤에서 드리프트 하면서 따라오는 아스라다도 괜찮겠다. 요것도 괜찮겠다. 자, 이런 식으로 구도도 한번 잡아봅니다. 확실히 베리어블 액션 살 때마다 느끼지만 이런 서킷이 배경으로 들어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텔스 모드로 서킷을 질주하고 있는 모습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물론 이게 코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킷 위에서 달리고 있다는 분위기 내는 것도 다시 봐도 참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 윙! 부스트 전개하고 날개 펼쳐지고 특유의 약간 폭발하는 펑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자, 마지막은 다시 한 번 더 알자드에게 쫓기고 있는 엑스페리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ZA-10은 작중에 이렇게 길을 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약간 쫓기는 느낌? 그치만 또 카가기 때문에 또 그래도 막 이렇게 등수 올리는 그런 머신이기도 하죠. 뭔가 이 머신 다음에 이 오거로 이어진다 생각하면은 또 멋진 머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엑스페리온 ZA-10 카가기 리뷰를 해봤는데요. 카가 특유의 그 보라 색깔 그 느낌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유광으로 되어 있는 그 차체의 그런 전체적인 컬러감, 번쩍번쩍한 그 느낌이라든가 조형도 참 이쁘고요. 엑스페리온이라고 하는 머신 자체가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사용이 된 머신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신뢰도도 높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디자인도 되게 멋져가지고 보는데 질리지 않아요. 그런 것도 참 좋기도 해요. 확실히 사이버 포뮬러에 다양한 머신들이 있지만 각자의 매력들이 넘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